안녕하세요. 인생을 농담처럼 이틀입니다. 네, 김설입니다. 네, 모카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만나네요. 오늘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참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좀 있었는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얘기 여러 가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 남편은 웹툰으로 먼저 접했대요. 저희 아들도. 웹툰. 예. 네, 웹툰으로 예. 봤는데 남편이 다시 보더니 웹툰보다 재밌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다적인 측면도 있고 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필요한 드라마였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학교에서 교권침해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이 졸업하기 전에 교권침해위원회 이름을 적었다가 한번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음,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운데서 거기도 보면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맥없이 그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중간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도 무너지거나. 근데 그 역할이 가운데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마약 얘기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냥 단순히 드라마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상상도 진짜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없는 얘기는 아, 아닐 것 같아요. 네.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주 자녀들을 키우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악성 학부모 본 적이 있어요? 악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성은 극성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늦은 시간에 문자하는 거, 뭐 선생님들 음. 엄청 싫어한다면서요. 늦은 시간에 문자 같은 거 하고 항의 문자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네가 뭘 저는 잘못했겠지.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있어요. 음,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호소를 막 했고, 근데 이제 좀 앞뒤 정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분명히 알아둬야 하고, 만약에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1학년을 다니는 내내 좀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음. 아이의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불공평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제가 약간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약간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저는 사정을 들어보려고 간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1학년 담임을 거의 정년퇴직할 만한 선생님들이 거의 맞아요. 많았어요. 연세 네. 드신 분들이 많이 맞죠.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거의 이제 음, 할머니가 다 되려고 하는 그 정도로 나이가 많으셔서 아무튼 너무 고압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음, 경력이 오래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일단 학부모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그 학부모를 대해야 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예, 갔을 예, 때. 예. 근데 또 나는 상당히 이 눈치가 좀 빠르고 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좀 약간 별로 썩 좋은 느낌은 없네라고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짜고짜 선생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커진 경험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선생님하고 이제 목소리가 커져서, 선생님이 좀 깜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 느낌에는 이제 정년이면 한 60 가까이 되셨겠죠. 50대 중반이나 뭐. 그쵸. 그 정도,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따지고 드는 학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많이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해달라고. 아이가, 헷갈리지 억울하지 않게. 말라고.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애가 중학교에 가고 뭐 이러면서 간혹 그날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음,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과하게 선생님한테 심하게 대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날의 일. 음.
예,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막 그런다고 해서 나는 또 그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처럼 어떤 자격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엄청 힘들어하거나 뭐 이렇게 엄마만 느끼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거를 전부 다 엄마 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적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제 경험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아이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엄마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말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아직도 일선에서 애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작가님 얘기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중간이 없다. 이게 그 드라마에서처럼 극으로 치닫지만 않으면요. 조심스럽게 상황이 불편한 걸 얘기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돼요. 정중하게만 하면 이 아이가 이럴 때 선생님이 안 쳐다봐줘서 속상했어요라고 말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걔가 부르면 진짜 더 자주 쳐다보게 되거든요. 예. 그게 분명히 작가님이 예의 있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아닌 부모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걸 차라리 오히려 표현해주는 부모님들이 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그 마음을 알리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음. 정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도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디거든요, 부모들.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하루도 못 참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가 가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는 부분들이.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이해가 되고요. 나이가 또 이만큼 먹으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묻어나면 엄마도 좀 묻어나게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예민하게 안 굴어도 되지만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무서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한 명씩. 그러니까 뭐 별명이 뭐 제일 많은 별명이 뭐 독사?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면 교권 보호국에 있는 그 사람 같은 선생님이었고 항상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녔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옷차림이 이상하고 뭐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몽둥이를 때리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시절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떠한 체벌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에요. 예. 지금은 체벌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말 감을 못 잡겠어요. 저 때는 뭐 무조건 잘못하면 맞고 이제 시작을 하고, 저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본보기로 한 애를 갖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본보기로 때려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리고 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이제 나와서 풀라고 하고서 못 풀면 때리고, 어느 날은 그냥 기분 좋으면 넘어가고.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의 눈치를 계속 봤던 그런 기억도 좀 나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랑 다 좋은 게 아니라 막 문제들 빼돌리고 막 이런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손질을 바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학생도 이제 백인백색이지만 교사들도 백인백색이라서 이제 뭐 한 가지로 체벌은 안 돼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체벌이 가능해라고 했다가는 그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쪽 다 음, 위험해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생님은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막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토요일 날 4교시가 끝나면 집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니네가 뭐 공부를 못했다거나 뭐 아니면 누가 뭐 사고를 쳤다거나 그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토요일 다른 애들 다 집에 가는데 우리 반만 남겨가지고 괜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알기로는 히스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난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 3학년 내내 그걸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선생님도 있기는 있더라는 거죠. 정말 요즘은 뭐. 체벌을 음, 하지는 않지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말로. 그런 건 음, 이제 증거가 안 남으니. 네, 뭐 잠깐 혼냈어요, 훈육했어요. 그렇게 체벌 대신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망신을 주거나. 음, 음, 아이들이 20살 언저리니까 아이가 만약에 교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걔를 선뜻 응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교직 과목 이수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거에 선뜻 하라고 하기가 말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 여자애가 문제를 일으키는 횟수보다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횟수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저랑 딸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런 거니? 그 소리를 둘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네, 도대체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아들만 둘이니 오죽하겠어요. 되게 엉뚱해요. 근데 20살이 돼도 되게 엉뚱해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되게 멀쩡한데요. 왜 저럴까가 그 고3 지나도 안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아들의 학교 상담을 갈 때마다 항상 죄송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얘가 뭐 큰 사고를 치지 않아도, 반의 절반은 남자아이들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감당하기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여자애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남자애는 기억이 안 나, 몰라가 진짜 많더라고. 기억이 안 나, 몰라, 모르겠어. 그걸 뭐 내가 어떻게 기억해? 이런 거 맞아, 되게 맞아. 많으니. 네, 그거 내가 어떻게 기억해? 모르겠어, 몰라, 까먹었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어느 순간은 불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얘가 모른다는 게 진짜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은 뭔가 사고를 쳤는데 수습을 안 하려고 이런 대사를 하나 이러니까 가끔씩 중간 불타죠. 보고를 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중간 보고를 담임한테 가서 듣는 거지.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두 분 다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네, 세금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실 이 교권고국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부모 교육을 받는 게 먼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보호국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 교육이 먼저 사실 되면. 그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성적이 좋아서 무조건 교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지. 그걸 어떤 감당할 사명감 수 같은 있는, 거, 예, 맞아요. 그렇지. 사명감이 있어야 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음, 그거는 성적하고도 무관한 거지. 이게 성적이 좋은 맞아요. 애들이 가서 문제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뭐 잘한다, 잘한다만 듣던 애들이 갑자기 가서 막 학부모들한테 계속 민원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럼 부모 교육 더불어 교사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자질교육 이런 것들 음,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다, 정서적인 검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왜 맞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애 죽인 교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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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에 그래갖고 그게 돌봄이긴 했는데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교사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해가지고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나 난 처음 들어. 신이다. 나는 신이다. 어머, 어머나. 예. 지금은 또 안 먹힐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러면 진짜 그거 애들 막 확확 다 흡수할 것 같거든요. 한참 그런 미디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정신 건강 이런 부분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간에 시스템을 되게 세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예, 예. 그래서 뭐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됐으니까 이 시스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드라마도 나오지 않지. 이런 드라마가 그냥 가상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일이 어딨어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정제한 얘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씁쓸하죠 사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가 있다는 거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음. 외국은 어떤 면에서는 또 신기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신기해서. 야, 쟤네 나라는 한국은 저렇대. 그게 좀 막
교사가 복도에서 막 그 교권보호구에서 막 땅 때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외국은 미국은 아예 총을 대지 않아요. 그냥 총으로 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액션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손바닥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팔을 있는 힘껏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딱 멈추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맞아요. 장면에서 때리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그 느껴지는 그 약간 어떤 기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짤이 모르게 희열아, 희열 막.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이런 걸 좋아했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들었다 놓는 시간에,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저 처음 느꼈어요, 요번에. 저 원래 뭐 싸우고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그거를 요번에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프랑스 영화인데 400번의 구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이가 그 프랑스의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약간 반항도 하고 뭐 부모 속도 새기고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도 옛날부터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왜냐면 프랑스가 그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대요. 자기 개개인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프랑스가 교육 관련된 영화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좀 짓자면, 결국에는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교권 보호국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결국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세요. 두 분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자식을 내가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집의 부모의 생각을 내가 바꾸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가까운 내 남편의 생각도 바꾸지 못하는데, 한 집 건너 옆집의 엄마가, 내 자식 너무 귀해서 학교에서 이런 거 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런 사고 방식은 뭔가 자연스럽게 바꿔지지 않으니, 결국은 법적인 제도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옛날에 그 윤도영 그 강사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학부모들이 갑질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대입에 쓴다. 그러면 갑질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가 된다. 나와 내 아이한테 손해가 된다라는 어떤 장치적인 것들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제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무슨 어떤 걸 음, 주어지는 거죠. 그런 방법밖에 없다. 글쎄, 당장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음. 나는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아이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 맞아요. 그 죽은 딸이 그 얘기를 음. 하죠. 맞아요. 예. 어른이 아이를 되게, 무서워하면, 예, 그 사이를 망한 거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음, 되게 지금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음, 현실하고 되게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이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이 너무 약하다. 이런 음, 얘기도 많이 하고. 음. 예. 저는 사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개인이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제도적인 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정적이거나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개인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뽑아야 된다. 이거는 한 개인이 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있는 선거들 잘 뽑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국엔 거. 또 그 얘기가 나오네. 네, 거기서 교육부 장관이 또 힘을 가지고 이런 걸 그쵸. 끌고 나가잖아요.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해결만 해. 내가 뒤는 다 막아줄게 하잖아요.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하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돼. 즐겁게 봤습니다. 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에 8월 달에 차로를 보러 갈 거잖아요. 차로를 보고 뭐 네.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재밌을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가서 직접 영상을 남겨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